서울 가면탈. 서울에선 택시 타면 바보라며. 왜요? 택시비가 겁나 나온대. 지하철이 제일 빠르대. 요즘엔 이제 아예 서울 갈 때도 차 갖고 가. 가뜩이가 부었어. 이제 4시 반에 가요? 아니 어머니 답장이 없으시네? 아! 지금 내려 보내달라는데. 지금이요? 그니까 꼭 봐야 돼? 지금 어머니 지금 그 쌤이 저희 가족을 원래 다 초대했는데 저밖에 못 가가지고 저는 가야 된대요. 잘 갔다 와. 영상 꼭 봐야 돼. 네. 그 영상 보고 댓글 남겨야 돼. 봤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할 거 엄청 중요한 거 할 거거든. 네. 잘 가. 다음 시험장. 공부해 와야 돼. 시험도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 맘대로 야 수소는 1번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수소를 1번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누가 저런 1번이라고 했나?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의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까먹어도 돼? 이 사람은요. 우리 제일 가벼운 애 있잖아. 원자들 중에 넌 제일 가벼우니까 1번, 두 번째 가벼우니까 2번. 이렇게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붙였어요. 너 생각해봐. 지금 2000 몇 년이 돼. 1800년 되면 어마무시하게 옛날이죠. 그땐 지금처럼 막 100개 넘는 원소가 아니라 원소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매겼단 말이야.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기계가 좀 발달하고 나서 모즐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자에게 우리 병원 가면 엑스레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원자에게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쬐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별게 아니야. 그냥 에너지입니다. 거기다 에너지를 딱 가하잖아? 그럼 에너지를 가했더니 지랄하고 원자에 맞아서 에너지가 튀겨져 나옵니다. 반사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사되는 에너지의 양이 원자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량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대체 그게 무엇의 순서니?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그런 걸 배웁니다. 그럼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뭘 알아야 되니? 원자의 구조가 나와요. 어머, 지훈아, 원자는 있잖아. 어떻게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원자는 그냥 동그랗다. 그렇지, 맞습니다. 원자는 둥그래요. 그럼 이거 사실 별거 아닌 단어인데요. 원자는 둥그랗죠. 지구도 둥글죠. 태양도 둥글죠. 전자도 둥글죠. 다 둥그래요. 그럼 이런 둥근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둥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 그럼 원자는 둥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네들 또 다시 안에 살펴보잖아요. 이건 화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였죠. 그 앞에 화학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갤 수 없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쪼개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은 힘을 가하는 거예요. 빵 때리면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하면 얘가 깨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부수는 원자를 부수는 아니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을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하나 넣고 애를 돌리는 거야. 그럼 이게 돌리면 움직이면서 가속이 생기죠. 그 힘으로 애들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는 걸 물리적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원자는 그냥 쪼갤 수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갤 수 없어요. 물리적인 방법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살펴보잖아요. 중간에 뭔가 있던데? 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난 분명히 뭔지 셌단 말이죠. 뭔가가 있어. 이제 좀 보여요? 네.
아니, 그 뭐야 이거 뭔가가 있는데 선생님이 미쳤나? 졸라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니? 원자의 중심에 있는 이런 거, 우리 지구의 중심에 있는 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래? 핵이라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걸 핵이라고 말하죠. 아, 그럼 뭐야? 이거 원자에 있는 핵인가요? 당연하죠. 원자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자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졸라 조그만해. 요거 상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상하는 거냐면 너네 이제 각자 학교에 있어. 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야, 우리 학교 운동장의 원자 크기야 라고 하잖아요. 마당에 가가지고 모래알 하나를 딱 주어요. 딱 들고 넌 원자 핵. 요렇게 크기를 비교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의 크기는 어떻다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작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크게 그려놓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상상할 때 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에 야구공 하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 원자핵이야? 그리고 바깥쪽에 요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조그만 애가 또 원자핵을 빙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와,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조그만 애 이런 걸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니? 얘 때문에 전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전기를 일으키는 입자, 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와우, 그럼 뭐야? 아니 이거 원자핵은 뭔데요? 자, 원자핵 안에 뭐가 들어있니? 이 원자핵 안에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머, 그럼 플러스만 있나요? 아무런 전기를 안 띠는 입자도 들어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름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는 전기가 없어, 중성이야, 중성자라고 부른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야, 원자에 뭐가 들어있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원자핵을 빙글빙글 돌고 있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원자핵 안에 플러스를 띤 양성자랑 전기가 없는 중성자가 있다네. 요게 일반적인 원자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머,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들이 전하라는 말은 전기란 뜻이에요. 야,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 전하의 종류를 볼까요?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중성자는 전기가 없겠죠. 그럼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썼으니까 얘는 무슨 전기를 띠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오케이? 어머. 아니 그러면 양성자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에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 아니 근데 여기 양성자랑 전자는 전기를 띠잖아? 전기가 어느 정도니? 자, 내가 여기다 숫자를 쓸 건데요.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셔야 돼요. 어머,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는 얼만데요? 얘는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부제곱 전기의 단위는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까먹어도 돼요. 그럼 지금 이 숫자를 봤어. 헐, 뭐야?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작은 거죠. 그러면 전자도 어떻게 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야. 헐, 그럼 뭐야? 여기는 플러스랑 여기는 마이너스랑 그들이 갖는 전기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오늘의 핫 포인트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쉬운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니? 야,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자는 중성이야. 이런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원자가 중성이라는 말은 그 안에 중성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기를 합치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플러스인 양성자와 마이너스인 전자가 그들 하나하나가 띠는 전하랑 똑같죠? 그런데 부호가 반대죠?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 개수가 똑같이 있으면 합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영. 0. 자, 오늘의 포인트 알겠죠? 모든 원자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양성자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항상 똑같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자라는 입자가 나오면 이건 반드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 거기다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뭐 나오냐면 질량이 나옵니다. 1의 질량의 비율로 등장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럼 여기 봐봐요. 원라인을 중간에 이렇게 촉하니 얌전히 앉아있는데 전자가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죠. 그럼 전자는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 라고 하잖아요. 가벼워서. 가벼우니까 얘네들은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건 마치 뭐 어떡하냐 우리가 막 바람이 부는 날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막 머리카락이 풀락거리고 막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머리카락이 어때서? 가벼워서. 어머 어머. 그럼 얘네들의 질량을 보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잖아. 양성자 하나의 진짜 질량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야. 마이너스 알아 몰라.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로 싶고 그래요? 아, 우리 이제 10분의 1이죠. 10분의 1. 10분의 1, 10의 100을 혹시 10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알아? 오! 그러면 100분의 1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제곱. 뭘 그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자 하나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야. 그럼 이건 막 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말 어마무시하게 가볍다.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자. 양성자 너 졸라 가볍네. 너도 가볍고 너도 가볍고 너도 가벼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네들끼리는 막 반발하는 거 무슨 소리야? 양성자가 전자한테 나 전자보다 1000배도 더 무거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질량이 이 숫자가 아니라 뭘로 기억할 거니? 몇 배가 무거운 줄 기억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할 겁니다.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잖아요.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와우 엄청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할 때 내가 있어. 나보다 1836배가 무거운 어떤 애가 있어. 라고 생각해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성자는요. 얘는 1838배가 무겁습니다. 뭐냐? 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런 입자들을 따질 때 전자는 나의 머리카락과 같은 존재야. 야, 씨 오늘 머리카락 잖아. 머리카락 10개쯤 빠졌죠? 나 가벼워졌나? 그리고 막 저울에 올라갔죠. 가벼워짐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럼요. 바로 전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요. 질량 측면에서는 질량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의 질량을 무시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1을 무시했잖아요. 얘네들은 내가 이제 반올림 다 해버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1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얘네들도 아니 1을 무시했잖아. 그럼 여기 약 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얘네들도 차이를 무시해서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같다라고 취급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 그냥 똑같은 숫자를 쓰지 굳이 막 이렇게 썼나요? 라고 하잖아요. 중성자가 코딱지만큼 무겁다는 건 화학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나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커먼센스야. 아, 야,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대. 근데 이제 또 확인 안 나오지만 왜 그러니? 라고 하잖아요. 중성자를 막 물리적인 방법으로 얘를 깼어. 그러면 실제로 얘는 원래부터 중성이 아니고요. 이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졸라 센 힘으로 끌어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성입니다. 그럼 너네 봐봐. 중성자 막 깨면 뭐가 튕겨져 나와요? 양성자와 전자가 튕겨져 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원자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물리 시간에 배웁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지금 얘네들 질량이 똑같다고요? 아니 그래서 수소는 왜 1번이냐고요. 이런 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어물에 중요한 것들 나옵니다. 세훈이 꼭 이제 2번 정도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야, 도대체 수소가 왜 1번이야? 그럼 원자 번호는 도대체 뭘로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이들을 이루는 입자. 원자 번호는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번호를 매깁니다. 뭐야? 그럼 수소가 1번이라며?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있다는 뜻? 한 개. 그럼요. 어머머머머. 칼슘은 20번이다. 그럼 칼슘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 20개. 그럼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2번째 뭐가 나오냐면 우리 좀 아까 전자라는 건 전체 질량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할 때는 전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로 따지는 거니?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것도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는 같다라고 본다며?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더하기 한 게 2배면 진짜 질량도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거죠. 왜?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른 걸 질량이 똑같은 걸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럼 이렇게 우리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 자 오늘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건 화학 1, 2를 하는 내내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저기 봐봐 선생님이 저거 양성자 2개 그려놨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원자 번호 2번 헬리움을 표현한 거랍니다. 와! 자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여기다가 2자라고 썼죠? 자 이렇게 원소 기호의 전세계 약속 왼쪽 아래에다가 조그만 글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니? 나 2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세계 공통. 야, 너 원자번호 2번이구나. 그러면 너 당연히 네 몸의 양성자 2개겠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 위에다가 조그만 숫자로 이렇게 4자를 쓰잖아요? 뭐야 이거? 나 질량수. 그러면 이 얘기는 내 몸의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하기 한 게 4개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얘 보고 헬륨 양성자 2개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요 숫자들의 관계를 봤어. 그러니까 헬륨의 중성자는 역시 몇 개라는 뜻이야? 2개. 그럼요. 그럼 또 하나. 모든 원자라고 불리우는 입자는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물어봅니다. 야, 헬륨의 전자는 몇 개인데? 그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시 방법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까요? 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12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현우야. 그러면 탄소는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 어머 숫자가 왜 이래? 666? 아니 뭐지? 그럼 얘네들은요 원래 모든 게 다 개수가 똑같은가요? no. 양성자와 전자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성자는요 내가 지금 같은 것만 한 거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원자번호 조금 늘려볼까요? 나트륨 11번. 그럼 얘는 23의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저들아, 자, 나트륨 양성자 몇 개? 양성자요? 응. 23번이면 지랄하네. 자, 왼쪽 아래 쓰여져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11개. 그렇지, 11개. 중성자는 몇 개? 12개. 그렇지. 그럼 전자는 몇 개? 11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에이, 아까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똑같더니 이제 하나가 남았네. 그러면 또 뭣도 한번 해볼까? 원자 번호 철 26번입니다. 56의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지훈아. 자, 그러면 철은 양성자 몇 개?
20개. 중성자는 30개. 그치 전자는 20개. 뭐야? 이런 이 친구 아니 같았다가 하나만 했다가 여기는 4개가 많아지죠. 뭐야? 도대체 왜 이러지? 자 엄청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양성자에 중성자는 왜 있니? 라고 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플러스랑 플러스가 있어요. 같은 관계를 띠는 것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그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막 졸라 째려보고 있는 거야. 나는 싫어. 꺼져.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때 중성자가 야 니네 싸우면 안 돼. 내가 중간에 끼워줄게. 이렇게 양성자 간에 밀어내는 힘을 완충시켜주는 거야. 이게 바로 중성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애들이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말리는 중성자 개수가 같으면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면 6개가 7개 정도면 7개가 싸움을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같은 개수의 중성자로는 그들의 밀어내는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리는 친구들이 가운데 중성자가 더 많은 개수를 끼어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싸우는 친구들이 많아. 그럼 걔네들이 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단계 92번까지만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억지로 막 93개, 94개 양성자가 118개까지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만들어 놓은 순간 어떻게 되냐? 쭉 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93번이 넘어가는 그런 원소들은요. 원자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부서져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야씨 얘 만들었는데 부서졌어. 그럼 이를 원자라고 할 거냐 말 거냐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18번이 나온 거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이거 원자라고 하자. 그래서 원자 이름이 내가 오씨잖아. 오간의 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오간의 손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걔는 만들어놓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간의 손 어딨니? 그럼 움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얘를 원자라고 부르자. 만들게 만들었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잠깐 보세요. 화면 하나도 안 중요해. 어머, 아니 그러면 해봐. 그럼 조금 더 해볼까? 금 한번 해볼 거야. 금. 금. 자, 금은 요렇게 써 있습니다. 원자 번호 79. 세훈아. 자, 세훈아. 금 양성자 몇 개? 들었어? 아니요. 안 들었죠? 세훈아, 안 들린다잖아. 자, 다시. 세훈아. 들었어? 아니요. 아이, 들었다게 해야지. 이 새끼 진짜. 지금 여기 얘는요. 자, 그러면 서진아. 자, 금 양성자 몇 개? 79. 그렇지. 중성자 몇 개? 118. 110번. 빼기 잘한 거지? 네. 난 빼기 못해. 그 전자 몇 개? 9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얘네 봐봐. 원자 번호가 이렇게 늘었더니 양성자 개수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우라늄까지 가잖아요. 우라늄 원자 번호 92번인데 질량수가 235. 오, 빼봐. 겁나 많죠. 140 몇 개 143.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쯤 가잖아? 이게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러면요. 아니, 중성자는요, 양성자끼리 막 밀어내는 걸 막으려고 있다면서요. 자, 원자번호 1번, 양성자 몇 개밖에 없어. 그럼, 자, 양성자가 하나면 싸우는 친구가 없죠. 그러면 이 얘기는 중성자가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그렇지. 자, 원자번호 수소 1번이죠. 1번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요. 원자 핵에 중성자가 없고 양성자만 딸랑 하나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모든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지뢰 같지 않아요? 엄마! 그럼 뭐야? 얘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네. 그러니까 자 표시할 때 여기다 뭐라고 표시해? 1이라고 표시하겠죠. 뭐야? 너 수성구나? 그런데 아니 그러면 중성자가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안 되나? 당연히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수소도 있습니다. 양성자는 여전히 하나인데 옆에 중성자랑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당연히 하나겠죠. 어머 아니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2짜리가 되겠죠. 헐. 그럼 얘네들은요 일반적인 수소보다 2배가 무겁죠. 이런 수소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라고 한답니다. 그럼 하나 더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중성자 2개 붙어있는 수소도 있어요. 전자는 당연히 여전히 하나. 왜냐하면 몰라가 같으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원자번호 1이고 질량수가 얼마짜리인 거야? 3. 그렇지. 그럼 얘는 일반적인 수소보다 몇 배가 무거운 거야? 3배가 무겁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3배 무거운 수소, 3중 수소라고 한답니다. 헐, 그럼 뭐야? 아니, 이렇게 3개가 다 있을 필요가 있나?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애가 붙어 있는 거잖아. 비율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계상에 하나, 둘, 세 종류의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친구가 99.98%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물, 곰돌이 대가리라고 했잖아요. H2개 O 하나? 그럼 내가 물을 마실 거야. 아까 커피 타다녔는데 나 아직 안 쳐. 커피는 물로 타잖아요? 그럼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실 거야. 들렸어? ASMR? 그러면 얘는 꾹 삼켰어. 그럼 내가 마신 물 속에는 질량수가 1짜리 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99.98%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도 있나요? 나머지 정말 조금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질량수가 3짜리 수소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거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거의 뭐 린이란 양이야. 그러면 요것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질량수가 3짜리 수소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너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라는 걸 모를 뿐. 바로 어떤 거냐면 계단 올라가다 보면 알아 몰라? 몰라? 계단과 계단 사이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 하나. 그렇지. 비상구. 걔네들은 불빛이 나오죠. 불이 꺼져도. 그거 절대로 전기 아니고요. 거기 질량수가 3짜리 수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걔네들이 아주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빛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구잖아요. 모든 게 끊어져, 전원이 끊어져서 걔네 전기가 안 들어와도 걔는 켜져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이런 것만 모아서 넣어놓는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 양을 가지고 뭐 인체 해가 있니 그러진 않아요. 아주 조금 들어있고 걔네들이 분해가 되는 거야. 여하튼 아니 그럼 얘네 뭐야? 아니 수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자, 그 밑에 관계.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이들의 관계.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질량수가 1짜리 수소도 나는 질량수 1짜리다. 여기 4자리야. 질량수 2짜리 나도 여긴데 질량수 3짜리 수소 나도 여기가 4자리야. 그럼 결국은 이 친구들은 아무리 질량이 달라도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죠. 이렇게 같은 자리를 같은 동자 자리를 자리 위자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 야 라고 하는 말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니? 같은 동자 자리 위자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 그럼 뭐야?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공부하겠다는 거야? 동위원소. 그러니까 옛날에 1803년에 돌턴이라고 하는 아저씨가요. 이거 중2과정의 중요한 아저씨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 걸 내놔요. 그럼 이 돌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물질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에 도달해. 그걸 원자라고 불러. 그런데 같은 종류의 원자는 이건 돌턴 아저씨가 한 얘기야? 질량이 다 똑같아! 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1803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같은 종류의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다른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원소는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동위 원소는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 표현할 때 자 1번 동위 원소가 뭐야?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동위 원소가 뭐라고요? 뭐는 같고요. 원자 번호는 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질량만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뭐니? 쌍둥이인데요. 엉아는 밥을 많이 먹었고 막 빵빵하고요. 동생은 막 밥을 안 먹어가지고 비쩍 말랐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말 바꾸기. 원자 번호는 지웠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라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야, 동위원소가 뭐야? 걔네 양성자수 같거든. 그런데 아니 얘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동위원소? 그럼 너네 봐봐. 내가 여기다가 개수는 안 썼지만 얘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런데 중성자가 0, 1, 2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아니, 야, 동위원소는 그들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뭐만 다르니? 중성자만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렇게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 수가 같아. 전자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겁나 중요한 또 새로운 단어.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성질을 구별할 때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말을 하잖아?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물리적 성질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숫자로 표현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씨예요, 여러분? 100. 그렇지. 1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죠. 이런 게 물리적 성질이에요. 혹시 물의 밀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어디선가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물의 밀도는 무슨 말이냐면 물 1g의 부피를 잽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사람 맞나? 그건 막 어서 막 그런 숫자 들어봤죠. 물 1g을 사실 물 1cm 되는 정육 면체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럼 다 1cm니까 얘는 1세제곱cm잖아요. 이것의 질량을 잽니다. 모든 물질 다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질량을 잽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물은 몇 g이 나왔냐면 1g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사실이에요? 철이죠, 철덩어리. 철덩어리 졸라 무겁잖아. 똑같이 요만하게 해서 1세제곱cm에 해당하는 철의 질량을 재잖아요. 7.8g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질량값이 다 다르죠. 이런 걸 밀도라고 합니다. 너네 밀도가 뭐야? 인구 밀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막 졸라 막 밀집돼 있어. 그럼 같은 면적에 인구가 많으니까 무겁죠. 그런 걸 인구 밀도. 그럼 화학에서 밀도는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커. 밀도가 7.8배. 그럼 물의 밀도는 뭐라고 하는 거니? 숫자는 1입니다. 1g이 1세제곱cm야. 이거 나누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화고사입니다. 뭐야? 그럼 물의 밀도 1이야?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표했죠. 이런 게 물리적 성질. 뭐하는 또 이제 화학적 성질은 뭔데? 화학적 성질은요. 야, 수소 있잖아, 걔. 폭발한데? 이렇게 말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질량수가 1짜리든 2짜리든 3짜리든 수소는 다 폭발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동위원소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폭발한데 아니면 염소기체 마시면 즉사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입니다. 표현하기 지랄 같은 거. 어머,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질량이 1, 2, 3 물리적 성질이죠. 숫자로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네들은요 물리적 성질은 달라, 질량이 다르죠.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요.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동위원소라고 한답니다. 됐죠요? 너네 이제 내가 그냥 아예 외우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수소와 헬륨입니다, 여러분. 수소는요, 질량수 1짜리, 2짜리, 3짜리, 1, 2, 3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자번호는 다 1번이죠. 그 다음에 헬륨은요, 질량수가 3짜리, 질량수가 4짜리 두 가지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수소와 헬륨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문제. 그래서 와우, 뭐야? 수소는 세 종류의 동위원소, 산소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 있구나. 우리 원자번호가 커지잖아요. 막 우라늄, 동위원소 셀 수도 없어요. 졸라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지면 이 숫자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요거 세 개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기억해버립니다. 질량수가 1, 2, 3 수소, 질량수가 3, 4 헬리움 이렇게 들어가죠. 됐자요? 아, 뭐야? 그럼 이런 건 동위원소야?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얘네들은 우리 이제 원소에서 질량이 다른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너네 이제 알고 있는 거. 지훈아, 혹시 다이아몬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들어봤어요? 탄소. 맞아요. 그러면 흑연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들어봤어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같다 들었는데. 그렇지! 바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럼 흑연도 다이아몬드도 둘 다 탄소야. 그런데 돈으로 따져봐. 완전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히 물질의 종류가 다르죠. 이런 걸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동자, 원소할 때 소자,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동소체의 관계에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과학을 배운 사람들 뭐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그것도 원소도 딱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뭐라고 쓸 거니? 동소체라고 쓸 겁니다. 그럼 동소체도 되게 많겠죠? 근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하나는 산소로만 이루어진 동소체. 또 하나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동소체. 와우. 그러면 여기다가 야, 산소의 동소체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숨 쉴 때 공기 졸라 좋아 라고 하는 그 상큼한 산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니? 자, 여기다가 산소를 그려보잖아요. 산소 원자 이렇게 생겼는데 초록색으로 상큼하네. 그런데 우리가 숨 쉴 때 사용하는 산소는요, O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호로 쓸 겁니다. 자, 이제 또 이거 우리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야, 이거 H고 이것도 H야. H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봐. 야, 여기 H고 여기 H원자 2개가 있네? 헐, 그럼 봐. 분명히 여기도 H원자가 2개고 여기도 H원자가 2개죠. 그런데 2개를 딱 보니까 얘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건 붙어있죠. 그럼 이런 걸 과학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문자로 표현을 하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야? 아니 얘가 H가 2개네? 그럼 수학에서 A가 2개면 X가 2개면 뭐라고 쓰는 거야? 그럼요. 똑같습니다.
따로따로 두 개가 있잖아요. 야, 너 H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다가 큰 숫자로 2. 그런데 얘네들은 H가 두 개라는 건 틀림없죠. 근데요, 붙어 있어. 라는 걸 표현 방법으로 누구나 다 알게 전 세계 공통으로.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는 거니? 자, 두 개가 붙어 있어. 한 덩어리야.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조그만 숫자로 써줍니다. H2. 그러면 어딘가에서 H2를 봤어. 아, 너네 붙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아까 우리 이런 걸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조그맣게 썼죠. 그럼 이 얘기는 다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N 하나에 H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어. 한 덩어리야. 이런 뜻입니다. 거기 다 세 개가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조그만 글자로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산소기 잘 쓰는 방법이야. 그럼 누구도 산소를 뭐라고 쓸 거니? O2 이렇게 쓸 겁니다. 오원자 두 개 붙어 있구만. 근데 오원자가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삐딱하게 붙어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오 세 개가 붙었네? 옷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이런 옷들이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오, 뭐죠? 맞습니다. 이런 걸 오존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너네 봐봐. 아니, 오 두 개, 오 세 개니까 오 세 개 더 좋은가요? 더 상큼한가요? 더 상큼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얘네들은요, 배열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배열이 달라요. 근데 원자의 종류, 원소는 몇 종류로 이루어진 거야? 한 종류. 이런 걸 우리는 하나 호자를 쓰죠. 원소,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호원소 물질. 그러니까 동소체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배열만 달라. 그럼 배열이 다른 호원소 물질의 관계를 동소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화학은 배열이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성질도 달라져.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야, 산소 마시면 아이 좋아 상큼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호흡이나 불 태우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존은요, 오존의 두 얼굴. 자, 오존은 너네들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 나쁜 거라고 알고 있어? 나쁜 거. 자, 나쁜 것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 나쁘대요? 오존은 맞습니다. 오존은요, 인체에 유해합니다. 이 친구는 오존을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어지러워 막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졸라 뜨거울 때 오존 경보가 내립니다.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날씨 뉴스 하는데 그럼 오존 경보가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약자들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경보가 내립니다. 그리고 너네 왜 일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오존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체 유해하다고 구토라든가 어지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거야. 아니 근데 대기 중에 오존은 우리는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잖아? 사라집니다. 뭐야 이게? 그럼 오존을 만드는 애는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햇빛. 오케이. 오존은요, 산소기체가 자외선 받잖아? 쪼개져서 하나가 다른 산소에 가서 붙으면 원래 오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 쪼개졌어. 쪼개진 게 여기 가서 붙잖아? 그럼 오존 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인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사라집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좋은 점은 뭐예요? 바로 저 위에 있을 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존층이라고 부르죠. 그럼 오존층은 혹시 성층권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대륙권. 바로 10km 넘어가면 성층권. 그 다음에 50 넘어가면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들어가죠. 어머나. 그럼 얘네들은요 뭐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외선이 고기에서 산소를 막 분해하면서 오존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막 직타로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요 정도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탄소의 동소체. 이건 겁나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탄소의 동소체라고요? 그러면 탄소의 동소체는 탄소인데 배열이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야 다이아몬드가 있대. 그 우리는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으면 뭐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고 막 투명하고 비싸요 뭐 이런 거잖아. 저기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단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럼 어떻게 배열됐니? 다이아몬드는요. 내 주먹을 탄소라고 할 거야. 탄소 하나. 그럼 그 다음 탄소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 탄소 하나에 또 다른 탄소가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탄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오 뭐야 많이 붙네. 탄소 하나에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4개가 달라붙습니다. 어머 이거 수학에서 막 많이 본 모양 같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중심, 무게중심이야 4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럼 다 똑같은 탄소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똑같죠.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를 연결하면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진 거. 이거 모양이 뭐예요? 정삼면체. 그렇지! 그러면 바로 보니 야야야 다이아몬드는 조그맣게 그린 거 그대로 그립니다. 여기 탄소 하나 있잖아. 에휴 이렇게 위쪽으로 탄소 하나 살짝 아래쪽으로 탄소 하나 그리고 조그맣게 한 걸 보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입체. 자 이것도 중요. 입체를 표현할 때는요. 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자 이거 탄소입니다. 여러분 너네 왜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아 똑같은 건데 멀리 있으면 크게 보여 작게 보여? 바로 길을 그릴 때. 길을 그릴 때 가까이 있는 길은 넓게 그리고요. 저렇게 갈수록 좁아지죠.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원근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연결고리인데요. 여기 넓게 보이고 여기 좁게 보이죠. 이거 요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튕겨서 나온 거. 이거는 모든 그림에서 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하나. 자 칠판에 뒤로 들어가죠. 이 뒤로 들어가는 건 자 종이 접기에서 뒤로 접기 점선을 그려져 있죠. 이건 내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 표시 방법이야. 뭐야? 실선 칠판하고 같은 거. 이거 굵은 거 튀어나왔어. 쟤는 뒤로 갔어. 입체 구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거야. 야 여기 탄소 하나에 또 다른 탄소 하나 4개 붙었잖아. 그럼 정사면체 끝? 노노노. 이 탄소를 기준으로도 또 정사면체. 이 탄소를 기준으로 또 정사면체. 이거를 기준으로도 또 정사면체. 헐. 그러면 얘네들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훈아 집에 가고 싶지? 빨리 보내줄게.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생겼니?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자 중요한 단어들 갑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표현해 주는 거니 정사면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사면체가 하나가 아니라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정사면체는 입체 구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조가 입체인데 얼기설기 다 설겨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입체 그물 구조. 자, 다이아몬드 설명할 때는 정사면체 연속 입체 그물 구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다이아몬드. 제가 나중에 가면요. 우리 이 각도까지 공부합니다. 뭐야 이거? 아까 나갔잖아요? 정사면체 꼭지점, 무게중심, 꼭지점, 각도. 혹시 아는 사람? 없자, 몰랐대. 다음에 가면 배웁니다. 우리는 그때는 반드시 배울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흑연은 어떻게 생겼니? 흑연은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런데 와 흑연은 탄소가 그리기도 쉬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야?
고육각형이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요. 끝도 없이 육각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헐! 자 그대로. 그럼 탄소가 흑연은 어떤 모양이니? 정육각형이 끝이 없어.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얘네들의 입체가 아니죠. 육각형은 평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얘네가 육각형이니까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게 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마치 책처럼 종이 한 장, 종이 두 장, 종이 세 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얘네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증상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뭐니? 우리 얘 탄소, 이것도 탄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소자가 끝나면 얘네들은 비금속이라고 했잖아.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 특수 케이스 흑연은요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릅니다. 어머 자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 이런 거 바로 뭐니? 흑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왜요? 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지금은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아니 얘네가 이렇게 막 여러 층이라면 그럼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씨 이거 나 한 층만 떼고 싶다. 그래서 이걸 떼려는 시도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여러 층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이름은 까먹어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입니다. 진짜로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쭉 드러내요. 그랬더니 딱 하나만 떨어지는 거야. 헐! 아니 그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여러 개 있으면 되게 두껍고 막 빛이 투과를 못하니까 막 까맣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딱 떼어내잖아요. 팔랑팔랑 졸라 얇아. 플렉서블하죠. 거기다가 빛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투명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구리보다 몇백 배 이상 잘 흐른대요. 그러니까 전류 잘 흐르지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니까 쓰임새 좋지. 거기다가 얘 층은 떨어지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 강해. 안 찢어져. 그래서 요거를 한 장 딱 떼내고 노벨상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자 흑연의 한 층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흑연이 영어로 그래파이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핀이라고 부른답니다. 흑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서 그래핀이야? 그럼 그래핀이 뭐예요? 그러면 흑연의 한 층 모든 구조는 얘하고 똑같겠죠.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이런 그래핀이 이렇게 판이잖아요. 얘를 쫄쫄쫄 말았어. 그런 걸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의 이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요. 탄소 몇 개야? 무한대. 물론 우리는 안 씁니다. 마음속으로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러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야. 그런데 탄소 딱 60개로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탄소 딱 60개로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공 모양이에요. 그런데 탄소가 아까는 육각형이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오각형이 있고요. 그 주변을 육각형의 그림이 그지 같네요. 탄소가 이렇게 빈 둘러싼 거야. 축구. 그제 맞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축구공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탄소가 몇 개 있나 세봤더니 탄소 60개.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니? 이름 알아야 되겠죠? 플러렌이라고 부릅니다. 플러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정식 이름이 아닐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버키볼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무슨 버키볼이 운동하는 게 이때 조그만 공이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대서 버키볼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정식 이름은 플러렌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6쪽, 7쪽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제 9쪽 5분 남았죠? 그럼 저쪽에 이제 잠시 갔어. 숙제는요. 자, 여기 뒤에 잠깐 시험이죠. 줄여서 잠시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 다 채워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3쪽에 보면 왼쪽에 원소 기호 있죠. 여기까지.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채우고 채워서 찍어서 보내세요. 이거 영상 듣고 채우는 거야. 영상 듣고 채워서 혼자 한번 그냥 채워보세요. 어차피 이거 다 시험 볼 거거든요. 잘 모를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오케이? 꼭 찍어서 보내셔야 됩니다. 영상은 너네 가고 바로 올릴 거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그 니네 책이야, 니네 책. 거기 필기하는 거요? 그 뒤에 요즘 수요일날 이 시간에 한다. 매주 토요일날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안녕. 안녕.